안녕하십니까. 젊은 시간입니다. 모든 비밀이 풀렸습니다. 왜 이런 내용을 이재명 국감에서 한 번도 언급을 안 한 것인지 답답해서 제가 말을 하겠습니다. 왜 이재명과 친형 이재선이 갈라졌을까요? 한 10년 전쯤에 SBS에서 K-POP 스타라는 오디션 방송을 열었습니다. 당시에 슈퍼스타 K가 오디션의 대명사로 불렸지만 SBS라는 지상파에서 그것도 JYP, SM과 같은 대형 기획사가 참여하면서 오히려 가수가 되고 싶은 이들은 이쪽으로 몰렸습니다. 그 중에서 백아연은 대표적인 K-POP 스타 출신 가수입니다. 백아연 씨는 과거 수차례 기획사 오디션을 보고 낙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K-POP 스타에 출연을 하여 압도적인 국민 투표율을 보이며 최종적으로 3등까지 올랐습니다. 어떻게 항상 오디션에 떨어지던 백아연은 3등까지 올랐을까요? 그녀는 갑자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이름과 함께 거론이 됩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SNS 계정을 통해서 성남의 딸 백아연을 응원해달라 수차례 홍보를 합니다. 특히 성남시 곳곳에 백아연을 뽑아달라는 현수막을 걸고 성남시 소유의 주민센터 등 공익을 위한 기관들이 백아연 사설단체로 전락하며 많은 비판을 받습니다. 기사의 댓글에는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백아연 투표를 강제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백아연의 아버지 백종선은 이재명의 수행 비서이자 오른팔, 그 백종선의 남동생은 이재명이 데리고 다니는 비서 중 한 명, 남동생의 부인은 이재명의 공보관 중 한 명, 그 여동생은 성남시 산하 공무원, 떠도는 말에 의하면 이재명 부인 김혜경의 비서로 활동하고 있다는 글도 보이는데 이것은 팩트체크가 되지 않은 의혹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재명 지사의 친형 이재선 회계사가 등장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재명이 친형을 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야겠다는 계기가 된 사건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이재선 씨의 친딸이 증거들을 갖고 나오며 이 모든 일들이 백아연의 아버지 백종선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우선 이재명의 친형 이재선 부부의 생전 언론 인터뷰를 살펴보겠습니다. 몇 없는 부부가 같이 나오는 인터뷰 내용입니다. 통일 오도신문의 편집국장 인터뷰하며 직접적으로 물어봅니다. 왜 이재명과 형제 간의 갈등이 시작되었냐고요. 이재선 씨는 이제 형제라는 말도 쓰기 싫다고 합니다. 재명이가 성남시장이 되고 나서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데에 대하여 본인이 회계사로서 성남 홈페이지에 비판글을 게재하며 시작되었다고 답합니다. 모라토리엄이 뭐냐면 지불유예입니다. 저는 쉬운 말로 배째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성남시가 돈이 없으니까 국가에 빌린 돈을 안 갚겠다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오히려 돈을 빌려준 국가에서 이재명을 달랩니다. 많이 갚을 필요도 없고 1년에 몇백억만 갚아라. 그러면 넘어가 줄게. 그러나 이재명은 정말 유례없는 지자체 모라토리엄을 선언해버린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성남시 상황은 달랐습니다. 당시 성남시의 재정 자립도는 경기도 내에서 1위였습니다. 오히려 국가로부터 가장 자유로운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빚을 못 갚겠다고 선언한 근거로 전임 시장인 한나라당 이대엽 시장이 돈을 펑펑 썼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임 시장에 3천억 빚이 많다면서 정작 이재명 본인은 1조를 들여 택지 개발 사업을 벌이겠다고 공약을 내놓습니다. 그 1조 사업이 우리가 아는 그 사업입니다. 이재명은 얼마 후 부채 6,700억 중에서 4,200억을 갚았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한나라당이 빚을 낸 것을 자기가 갚았다고요. 알고 봤더니 대부분의 부채는 회계상 자산 매각, 지방채 발행으로 갚은 것입니다. 빚을 추가로 내서 돌려막기식으로 빚을 갚았다고요. 자기가 일을 잘해서 갚은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빚에 허덕여서 갖고 있던 차를 팔아서 갚았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돈 관리를 잘한 건가요? 아니죠. 이재명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재명 지지자들이 우리 경기도지사님은 경기도의 빚을 다 갚고 일도 잘하신다 이런 소리를 하면 대응도 안 하는 것입니다. 계곡 불법 영업 철폐도 결국 남양주에서 먼저 한 것을 가로채기 한 것이 드러났잖아요. 친형 이재선 씨도 이런 돌려막기를 모를 리가 없죠. 본인이 회계사고 모든 상황을 아니까 비판글을 올렸습니다. 그때부터 이재명과 성남시에서 엄청나게 난리를 칩니다. 특히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도 이재선 씨의 부인에게 전화하여 당장 글을 내리라고 말합니다. 이재선 부부는 강요에 못 이겨 그를 내리게 되죠. 이렇게 시작된 갈등이 터지게 된 사건이 등장합니다. 형제 간의 갈등이 아니라 당장 제거해야 될 계기로 커지게 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백아연 아버지 백종선 때문입니다. 백아연을 우승시키기 위해 이재명은 성남시 전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합니다. 보다 못한 이재선 씨가 이재명에게 전화를 걸죠. 그런데 이재명은 회의에 들어갔는지 수행비서인 백종선이 받습니다. 이재선 씨는 백종선에게 일침을 가합니다. 당신이
성남시장을 모시는 수행비서이면 몸가짐을 조심해야 한다. 지금 성남시가 하고 있는 배가연 홍보를 멈추라고요. 그러자 백종선은 그때부터 엄청난 분노를 느낍니다. 감히 사실관계에 대한 해명도 없이 내 딸의 이름을 거론하였다고 소리를 칩니다. 그때부터 백종선은 바로 다음날 하루에 무려 107통의 전화와 문자를 합니다. 이재선의 가족들의 번호를 모두 알아내서 휴대폰과 집 전화로 계속 폭언을 하였습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 규정 때문에 직접적으로 언급을 못하겠습니다. 순화해서 표현하면 만약에 나를 한 번 더 건드리면 너를 묻어버리겠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충격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백종선이 하루에 100통 이상의 연락을 하며 도발을 하고 이재명도 하루에 30통 이상을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렇게 도발을 하면 이재선 씨도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친형도 분노의 답장을 하면 그 내용들을 모두 수집하여 모았다고 합니다. 이 내용들을 취합하여 나중에 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한 근거로 활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추측한 것이 아니라 이재선 씨의 친딸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결국 사람을 극한으로 몰아서 일부러 도발을 하게 하고 약을 올려서 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는 계획을 세웠고 성공했죠. 지금 잘 알려진 김사랑 씨의 사건과 아주 흡사합니다. 사람만 바뀌었지 그 과정은 똑같습니다. 결국 이재명의 병원 강제 입원 계획은 바로 배가연 아버지 백종선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은 자신에게 거슬리는 친형을 착실하게 제거하는 오른팔 백종선을 위해서 배가연 홍보에 최선을 다합니다. 특히 백종선의 일가족 3명을 모두 공무원으로 임명시키는데 그들 중 시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백종선은 결국 2014년 버스 노선 증설 대가로 2년간 2,600만 원과 해외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이 걸려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받습니다. 이재명은 그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다. 이미 나간 사람이라고 칭했습니다. 어째 지금 변명이랑 똑같습니다. 그 백종선이 뜬금없이 2017년에 등장합니다. 바로 이재선 씨가 결국 세상을 뜨자 그 장례식장에 정찰병으로 왔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병원에 입원시키게 만든 그 사람을 이재명은 정찰 보내는 역할로 시켜서 장례식장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상객인 것처럼 왔다고요. 이재선 씨의 딸이 그날의 상황을 기억하며 아주 기가 막혀야 합니다. 와서는 사과하고 싶었답니다. 결국 이재선의 부인은 이재명을 고소 취하합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이재명의 부인을 고소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고소 취하를 안 한 이재명의 뒤통수로 인해서 이재선 일가족은 검찰 조사를 끊임없이 받고 있습니다. 이재선 씨와 부인의 생전 인터뷰에서 부인 박인봉 여사는 본인의 가치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는 이재선 씨와 결혼하며 약속, 정직, 성실, 최선이라는 가훈을 만들어 자녀를 키우며 살아왔다. 남편 이재선은 세무사 사무소를 열어서 성실하게 일을 했다. 특히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공부를 했기에 소외된 이웃들을 누구보다 도우며 살아왔다고요. 특히 이재선 씨는 자신의 회계사 지식을 통해서 이웃들의 불공정한 사항을 널리 알리고 시청의 예산과 관련한 비판의 글을 쓰며 세상을 똑바로 가게 하고자 했다 말합니다. 그런데 성남시 홈페이지에 비판글을 올리자 이재명은 갑자기 환자라고 낙인을 찍으며 여러 일들을 의도적으로 맞추듯 계획하여 의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했습니다. 특히 동서인 김혜경과 만나서는 이제 비판을 안 할 테니 각자 잘 지내자고 했지만 이재명은 이를 부풀리며 친형 부분의 가족을 끊임없이 괴롭혔다고 고백합니다. 부인 박인봉 여사는 이재명이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진정한 사과나 예의를 갖추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 문장을 남깁니다. 전부 법의 처벌을 받게 할 겁니다. 이 인터뷰는 2017년 1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성남시장의 공을 바탕으로 경기도지사까지 잘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비리가 밝혀집니다. 만약에 이재명이 성남시장만 했다가 발을 뺐다면 잘 먹고 잘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이라는 분에 안 맞는 욕심을 부리다가 탄로가 났습니다. 조국도 민정수석만 하다 떠났으면 몰랐을 테죠. 결국 죄 지은 자는 언젠가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주변 사람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자신의 행실로 인해서 그 화살이 되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